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나도 학원 세무 전문가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원의 강의실 임대 용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뭔가 학생들이 학원에 집합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등을 통해서 집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강의실이 여러 개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맞는 학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학원의 원장님들 또는 다른 강사분들과 강의실을 공유하고 싶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유 오피스처럼 강의실을 수업이 있을 때만 한번 빌려주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과연 학원에서 강의실을 이렇게 별도로 임대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원의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학원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즉 교육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강의 용역은 우리가 면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그 전표에 보시면 부가세가 별도로 찍혀 있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아무리 교육 서비스, 강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종종 이제 원장님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나는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이 있는 학원인데 왜 내가 제공하는 용역이 100% 다 면세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당연히 부가세가 면세가 맞지만 그 외에 인허가를 받지 않은 그 외의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학원의 모든 매출이 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이라도 인가를 받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고 인가를 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강의실을 전대하는 또는 내 소유의 건물이라면 내가 강의실 일부만을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교육 서비스, 즉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것이지 학원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면세를 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빈 강의실을 다른 강사들에게 제공한다, 임대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부가세가 과세될지 면세될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상 상가와 같이 이렇게 강의실을 사업용 용도로 다른 강사에게 전대하는 행위, 임대하는 행위는 부가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이 빈 강의실을 그냥 놀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다른 강사에게 내가 공유하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전대업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원장님들이 갖고 계신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면세사업자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면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대, 임대업을 추가하시게 된다면 더 이상 면세 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 용역인 교육 용역과 부동산 임대 용역인 과세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겸용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정정되어야 하고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도 변경돼서 다시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도 하셔야 됩니다. 즉 내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이지만 부동산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법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이루어지면 세법상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바로 학원법상 처리 방법입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같은 학습자에게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이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학원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각종 시설 규제, 유해 환경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 따져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학원의 설립 인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일부를 용역을 줬다, 공유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학원 시설물에 대해서 용도 허가받지 않은 용도 외 사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학원이나 교습소의 설립 또는 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따져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전체 면적 중에 일부만을 용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공유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학원 면적이 혹시 그렇게 빠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충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실을 일부 임대하는 경우, 전대를 주는 경우에 이러한 용역까지 면세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세법상, 학원법상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강의실을 종종 임대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가 되지 않고 과세라는 점 꼭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감사합니다.